시간에 이제 그 명당 자손 측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한 거를 더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기 측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당 자손을 측정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생기가 있는가. 그래서 예로 들어다가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좋은 기운은 벌어지는 걸로 본다 그랬어요. 벌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두 개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V자로, 이렇게 V자로 벌어지면은 그분한테 생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기운이 있는 사람은 저희가 볼 때는 반드시 그 조상묘가 좋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기 감흥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기 감흥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생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자들, 또 출세한 사람들, 그래서 뭐 도청, 아니 뭐 시청이나 뭐 군청 같은데 국장급 이상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몸에 생기가 있습니다. 또 뭐 국회의원이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 생기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생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한 논리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얘기했듯이 조상묘가 좋아야 되고, 첫째. 그 다음에 뭐예요? 묘가 안 좋으면은 그 묘를 명당으로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들면. 그래서 오늘 죄송합니다. 그 묘를 만드는 방법을 또 좀 명당 만들기를 또 오늘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초훈장법. 그래서 좋은 묘지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조상님들을 초훈장으로다가 좋게 또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서 생기가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진단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한 말씀 드릴 게 뭐냐면, 아마 한 15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가평 쪽에 사는 사람이 상담을 왔어요. 그래서 그 진단을 해보니까 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조상묘가 명당에 계신 분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당에 계신 분이 안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직역으로 하면은 조상묘가 안 좋다 이거예요. 예, 그런 분을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묘지를 처방하기로 하고, 그러니까 명당 처방하기로 하고 갔어요. 그래서 가평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그 아버지 어머니 묘가 있어요. 근데 그 명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따로 이렇게 썼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명당에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조부묘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할머니 묘가 있는데, 보통 이제 남좌여우라 그래서 남좌여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남자죠. 남자. 그 다음에 여기 여자. 이렇게 모시는데, 여기 할아버지 묘가 명당에 계시더라 이거예요, 명당에. 그 제가 잘못 진단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은 보니까 다시 한번 봤어요. 절대적으로 명당 자손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몸에 생기가 없어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또 이 묘지를 또 체크해보니까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지분이 좀 얼떨떨하잖아요. 이 자손은 명당 자손이 아닌데 그분의 할아버지면은 명당에 계셔요. 그러면 그 자손이 뭐예요? 명당 자손이 되는데 몸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경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올게요. 제가 그랬어요. 오늘 그냥 가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 이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의뢰신 그 선생님께서는 명당 자손이 아닌데 할아버지는 명당이다 이게. 할아버지는 명당에 계시다 이게. 그래 내가 이게 진단이 이상하다. 뭐가 쉬웠는지 어쨌든지 진단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못하겠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이제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랬어요. 제가 이상하니까, 안 되니까.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 잘 보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만,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옛날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동네 이장이에요, 이장. 옛날엔 구장이라고 할 때예요. 어쨌든 그 이장을 보시는데, 동네에, 그 면사무소에서 이장 회의를 소집했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요. 내려와 있을 때. 그래서 이장들을 다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데기를 파고 그 안에다 이장들을 다 집어넣고 묶어서 집어넣고 뭐예요? 총으로 다 총살을 시켰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뭐 시발년지 석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를 붓고서 불을 질러가지고 다 태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가서 모셔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가 다 끄실려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끄실려서 도대체 모르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신발이 탔지만은 그 신발이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이 되겠죠. 할머니한테는 내 남편 시신이 이것인가 보다 하고 모셔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썼는데 사실은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그렇게 말씀하셨대. 나는 절대로 이 할아버지하고 같이 합장을 하지 말아라. 따로따로 써달라. 이렇게 했고 늘 그런 유언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묘가 여기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자기네들도 사실은 긴가민가 했다는 거예요. 진짜 할아버지를 모셔온 건지 다른 사람을 할아버지로 착각하고 잘못 보고 모셔온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보고 참 제대로 보신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죠. 친할아버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분이 모시고 왔지만은 그때 뭐 지금은 신발도 다양하지만은 그 당시에 뭔 신발이 다양하게 있겠어요. 그죠? 그때는 참 힘들게 살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신발을 보고 모셔왔다는 게 엉뚱한 분을 모셔온 거죠. 그래서 이분도 자기가 이제 친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도 그 사람의 생기 진단이 가능하다면은 이러한 것도 이렇게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걸 밝혀내면서도 참으로 정말 찝찝했어요, 제 마음은. 이게 괜히 남이라는 걸 밝혀준 그런 상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제가 좀 미안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태 이제 할아버지라고 모시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모시고, 그렇게 해서 절도 해드리고 하면은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남을 모셨는데, 이분이 정확히 할아버지가 명당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분도 그렇게 싹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집을 가보니까 집도 그 당시에 15년 전에 빨간 벽돌로 이렇게 집을 졌으면 말이죠. 양옥집으로 졌으면 괜찮게 사는 집 아니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뭐 사는 것도 그닥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분을 잘 모셔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또 자기 친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또 모셔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도 뭐예요? 그만한데 명당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명당에 그 친할아버지가 명당에 계시다면은 이분께서 이 자손이 명당 자손이 됐을 텐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명당에는 안 들어갔어도 그래도 뭐예요? 그만한데 모셔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할머니도 명당 처방해드리고 또 부모님도 명당 처방해서 잘 만들어서 이제 해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좀 희한한 경우죠. 그래, 이렇듯이 이제 이런 경우 많아요. 저도 이제 2번을 겪었지만은, 이제 그 조상을 잘 모시고 명당으로 만들어드렸던, 초장으로 명당에 모셨던 간에 이제 잘 모셔드렸지만은, 그 자손 중에 생기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희한하게도, 친자매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 이거야.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세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형제들하고 좀 생김새도 틀려. 좀 다른 집안의 자식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를 2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무 소리 않고 있었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경우는 뭐예요? 같은 형제인데, 누구는 생기 감흥이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그 어머니가 마시를 잘못 간 거예요. 마시를. 그래서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겪은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같은 형제인데 생기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김새 이렇게 보면 확연하게 다르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엄마가 마시를 잘못 간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심스럽게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다뤄나가야 돼요. 무조건 아이고 이거 같은 친형제가 아니네 이러가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사기 측정에 들어간다. 사기 나쁜 게요. 나쁜 게인데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조상님이 명당에 모셔져서 잘 될 것 같지만은 이 사기가 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역시 잘 안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서 나쁜 기운을 우리가 빼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보면은, 개 중에 보면은 무속인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데 일반인이면서도 그 사기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기가 뭐냐?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사탄, 마귀, 양령이라고 뭐예요? 불교 계통에서는 영가라고 합니다. 영가. 그 다음에 우리 민가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도깨비라고도 하죠. 도깨비. 그리고 가장 흔히 쓰는 말이 귀신이라는 말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 귀신을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줄 아는 사람도 물론 진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볼 줄 아는 사람이 또 큰 문제가 더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어떤 귀신이 붙어 있다 이거요.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걸 보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무속인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보는 사람이 많지만은 보는 사람들은 요것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한테는 사기가 셋이 붙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 3가지가 우리가 진단이 들어가야 된다. 3가지. 그래서 이 주변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괴롭히는 분이 있고, 근데 이분들이 주로 누구냐면은 조상, 가족, 그 다음에 친척들, 그 다음에 지인, 아는 사람, 이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상이 문제예요. 항상 가족이나. 그렇기 때문에 조상 가족이 항상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는 이제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또 강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 할 필요까지는 없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강의는 나를 좋게 하자는 그런 강의예요. 나를 좋게. 그래서 내가 좋으려면은 조상묘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상묘를 명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나쁜 기운이 있으면 그거를 빼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 우리 나쁜 사람들, 우리 조상, 아버지 어머니도 돌아가시면은 왼수 덩어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면 왼수 덩어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당 하면서 찾고, 그 명당 영화에 보면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그 명당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듯이 이 조상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명당에 모셔야 된다는 그 이유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 돌아가신 가족, 돌아가신 친척, 돌아가신 지인, 아는 사람들, 이게 문제예요. 이러한 영혼들이 뭐예요?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주변에 맴돌면서 몸에 안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오고 주변에 맴돌면서 괴롭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몸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영가들이 있어요. 몸속에 많이 들어온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상담하러 오시면은 저는 집을 그리라래. 집. 그럼 간단히 이제 본인이 사는지 뭐 여기 안방, 건넌방, 주방 뭐 해서 거실 뭐 해서 뭐 현관이 여기고 그래서 이렇게 집을 그려요. 본인이 그려야죠.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그렸을 때 그 집에 기운이 내장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그린 게 아니거든요. 내 집을 사는 집을 생각하고 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운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단해 보면은 도깨비터가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도깨비터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럼 왜 도깨비터에 사는가? 이것도 앞으로 이제 도깨비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도깨비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요. 제 말에 이거 어폐가 있잖아요, 지금. 모순이 있죠, 제 말에. 도깨비터는 별로 많지 않은데, 도깨비터는 엄청 많다. 이거는 모순이잖아요. 그러나 실제 보면은 제가 도깨비터라는 것은 제가 1000군데를 진단하면은 그저 한두 집 있을 뚱마뚱합니다. 원래도 끝부터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깨비터가 많이 진단되는 이유는 사람 몸에 영가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이 사람이 몸에 영가가 많이 붙어 있는 사람이 이 집에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잘 거 아닙니까? 여기서 침대 안에서 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 집에 있는 한은 뭐예요? 이 집에 영가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간단히 생각해 보자고. 자, 내 주머니에 이 분필이 있어요, 주머니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내 주머니엔 분필이 있고 이 안에, 이 테두리 안에는 분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나가면은 분필을 가지고 나가니까 이 집에 분필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유기체 같은 경우는 기 에너지가 그렇게 금방, 대부분 소멸돼요. 금방 기가 소멸돼요. 그러나 우리 영가의 기운이나 수맥의 기운, 이런 무형적인 기운은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맥이라는 것은 48시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가도 또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나쁜 기운일수록 뭐랄까 그 기운, 나쁜 기운이 지속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진단했을 때 수맥의 기운, 나쁜 기운, 그러니까 영가 말고도 수맥 기운이 있나 보면은 그 진단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지금 선생님은 집에 자는 주무시는 방에 수맥이 있습니다 하면은 정확히 맞는단 말이에요. 왜? 그 기운이 몸에 한 24시간 동안, 아니 48시간이래, 이틀 정도 48시간 동안 그 기운이 있는 거예요, 몸에. 그렇기 때문에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가 문제도 그런 것 같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식구가 몸에 영가가 있어가지고 그 집에 도깨비가 있었는데, 그러면 다 아침에 다 출근하고 집이 텅 비어 있으면은 영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집이 역시 영가가 있는 도깨비터로다가 진단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기라고 하죠. 여기. 남은 기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남은 기가.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집만 이렇게 종이에다 그려서 진단 딱 해보면 이 집에는 도깨비가 있구나. 도깨비가 존재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여기 사는 사람 몸에도 도깨비가 있구나. 이건 100%에 100%. 아시겠습니까? 100% 집에 도깨비가 있으면 사람 몸에도 도깨비가 있습니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도깨비터에 사는 사람은 뭐냐? 그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우리가 먼저 얘기했듯이 인연이에요. 인연. 우리 흔히 민가에서 말하는 인연법입니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몸에 도깨비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 집이 이제 진짜 도깨비터라고 했을 때 얘기해요. 진짜 도깨비터로 가서 이사 가서 사는 거예요.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가서 집을 사러 갔다가 괜히 싫어요. 괜히 싫어서 절대로 사지 않습니다. 이게 인연이에요.
인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몸에 도깨비가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내 마음을 다 주고 아낌없이 돈 빌려달라면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절친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인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깨비가 몸에 있는 사람은 친구도 절친한 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절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몸에 도깨비가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개 제 몸에 이 도깨비가 침투된 사람들은 다는 아니에요. 100%는 없습니다. 모든 게 100%는 없어요. 대부분 뭐예요? 안 풀려요. 대부분 안 풀립니다. 그건 뭐야? 애군이 껴드는 거예요. 애군이. 그게 문제입니다. 대개 뭐예요? 불면증이 많아요. 100% 아닙니다. 한 90%는 불면증이 와요. 그 다음에 통증이 와요. 여기저기 아파요. 아프고 사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애군이 껴요. 애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껴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참 불안하. 또 여기저기 아파. 애군이 끼니까 되는 일도 없어.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껴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또 뭐예요? 이런 게 있어요. 이 애군은 안 껴. 그러니까 재산은 많아. 재산은 많은데 돈은 많은데 몸이 아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짓 아니겠어요? 몸이 아프고 돈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그러나 돈은 있지만은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보면은 대부분 명당자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명당자손인데 정말 재수없게 몸에 그 도깨비가 침투돼가지고 통증이 오고 잠 못 자고 이런 경우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를 우리가 제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왜 이거를 해야 하는가? 이거 잘못하면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WHO가 뭐예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알아야 돼. 전 국민이 다 알 거예요. WHO가 뭔지. 세계보건기구예요. 거기에서 1992년도에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빙의 관련 진단 지침 해가지고 이제는 앞으로 빙의,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는 20% 정도입니다. 20%. 그래서 25%만 고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명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머지 75% 내지 80%는 뭐냐? 이겁니다. 빙의 관련된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WHO에서 발표했어요. 1992년도. 정확히 금년을 따지면은 29년이 됐습니다. 29년 전에 WHO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은 아마 이 강의를 지금 이제 듣는 분들도 몰랐을 거예요. 30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이거를 신병으로 진단하라 이거요. 신들린 병이다 이겁니다. 신들린 병.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이제 신병으로다가 진단하고 거기에 대한 영적 치료를 가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 구입이 안 돼서 그런데 교재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그대로 WHO에서 발표한 거 영문으로 다 적어놨고 그 다음에 또 한글로 번역한 것도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걸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무 깜깜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알려주질 않잖아요. 누군가가. 누가 알려줍니까 그거를. 저도 이렇게 자신있게 알려드리는 거는 이 WHO 발표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강의도 하고 교재에도 넣고 또 이거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는 앞으로 해야 됩니다. 왜? 풍수가가 해야 돼요. 왜? 이 사기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발생되는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풍수가들이 그동안은 잘못한 것 때문에 이게 발생된 거예요. 명당에 모시면은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0과 6이
영과 육이 같이 거기서 영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명당에 모시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육신은 거기 그냥 머무르고 영혼은 뛰쳐나와서 자손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손을 찾아다니면서 뭐예요? 너 이놈 새끼야, 왜 나를 이렇게 갖다 내버렸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명당에 모시지 못한 거는 다 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다 내버린 겁니다. 내 조상을. 그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뛰쳐나오게 돼 있어요. 불편하니까. 수맥이 있고 뭐 습하고 뭐 저쩌고 해서 핑계대고 뛰쳐나옵니다. 그래서 자손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보복을 하려고. 보복. 이놈 새끼들 내가 이 사회생활까지 하도록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는 나를 갖다 버리는 애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을 찾아올 수도 있지만 못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은 죽으면 애기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왜? 애기니까 우리가 이제 시장 옛날 보면 시장에 이제 애기들 데려갔다가 어린이 데려갔다가 잊어먹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집을 알면 찾아오지만 모르면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찾아오지만은 못 찾아올 때 그러면 그 영은 뭐가 될까? 그게 바로 객신이라는 거예요. 객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다 이거예요. 객신이 되는 거예요. 찾아오질 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객신들이 사람들 몸에 붙어가지고 가진 해코지를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객신이 생기고 이러한 것이 누가 잘못했는가요? 100% 우리 풍수가들이 잘못한 겁니다. 풍수가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기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옛날에 우리 풍수가들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로 잡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풍수를 해야지만은 이러한 객신이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이제 그 어떤 사람 책을 보면 빙의 시대가 있어요. 빙의 시대. 오죽하면 빙의 시대다 이거예요. 빙의 시대. 예? 지금 시대가 빙의 시대다 이겁니다. 왜? 풍수가들이 잘못한 것이 이제 다 두드러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아프면은 그냥 뭐를 잘 먹었는지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다 이 영혼의 문제, 영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죽하면은 세계보건기구 거기서 이거를 왜 발표했겠느냐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이거를 발표했을까요? 이게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풍수가들이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우리는 반성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수가들이. 그래서 제가 뼈를 깎는 반성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수가들. 그래서 우리 풍수가들이 잘못한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바로 잡자. 이것이 바로 생계학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한이 많아가지고 부유형이 돼서 그 부유형들이 사람 몸에 침투돼서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각종 불면증이 오고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애군이 껴가지고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유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결혼도 못하고 죽었다. 또 뭐 자살했다. 또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또 물에 빠져서 익사해서 죽었다. 또 살기 힘들어서 자살해서 죽었다. 이러한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만이 귀신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다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은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 실험을 해본 결과 아니에요. 아닙니다. 뭐냐면은 명당에 들어가지 못한 영가들이에요. 명당에 들어가지 못한 영가들이 그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명당에 들어가지 못한 영가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어린애가 이제 죽거나 그러면은 그냥 뭐 둘둘 말아서 산에 아무데나 묻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뭐냐면 아무데나 갖다 묻은 거예요. 아무데나. 그럼 아무데나 묻어도 우리가 봤을 때 명당에 들어간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억울하게 죽었어도 나오지 않아요, 영혼이. 거기서 푹 영면합니다. 그렇지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풍수하는 경우를 보면은 저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풍수가들 모셔서 정말 자리 보고 뭐 향법 제대로 놓고 와서 다 하고 또 뭐 하관 시간도 그냥 다 보고 날짜도 보고 정말 잔디 잘 입혀드리고 다 했어. 근데 명당이 아니요. 그걸 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내버린 거예요. 어떻게 내버렸나? 정성스럽게 내버린 겁니다. 네, 부모님은. 아시겠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정성스럽게 갖다 버린 거예요. 정성스럽게 돈 들여서. 그러니까 이 명당에 모시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그 영과 육이 구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영육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영과 육을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명당에 모시면은 영과 육이 같이 어울려서 여기서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과 육이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해줄 줄 알아야 돼. 명당을 올바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초원장법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초원장법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육신은 어쩔 수 없다 이게. 육신은 왜? 이제 바다에서 빠져서 돌아가셔가지고 육신을 찾지 못했어요. 또 모래 같은 데 빠져 돌아가시고 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집을 나가고 어디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이런 조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시신을 찾지를 못했잖아요. 또 묘지를 썼는데 이제 뭐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공동묘지 같은 데는 5년만 안 가면 못 찾습니다. 지금 이제 공동묘지 쓰는 경우가 좀 드물죠. 옛날에는 많이 썼잖아요. 5년만 안 가면 못 찾아요, 거기는. 왜? 막 앞에 이런 거, 뭐 앞뒤 좌우로 막 묘지가 생기면서 내 조상명은 어떤 건지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된, 잃어버린 조상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육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육신을. 그럴 때는 이 영혼이라도 편안하게 모셔드리자 하는 게 바로 초본장이라는 거예요. 초본장.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야? 조상을 우리가 초원장법을 하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장례법이 이 물속에 돌아가시면 물속에다가 이렇게 저 또랑 같은데 흐르는 물에다가 묻어가지고 육탈 그러니까 피와 살이 이제 다 벗겨져서 없어지면은 그때 이제 뼈를 수습해서 모시고 뭐 이런 짓도 하고 또 치백 같은 데는 조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장.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토막 내가지고 또 높은 데 바위 같은 데다 탁 갖다 놓으면은 독수들이 물고 가잖아요. 독수리들이 물고 가면은 뭐야 그걸 새가 이제 물고 간다서 조장이라는데 새조자. 그러면 이제 물고 하늘로 가거든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간다 해서 조장이 유행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그 장례법이 과연 올바른 거냐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장례법은 과연 또한 올바르냐 이게. 어떤 것이 올바르냐 이게.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라도 장례법, 평양도 장례법, 이 중부지방 장례 다 틀려요. 그럼 어떤 것이 옳으냐 이게. 미국은 뭐예요?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평장을 해서 다 이렇게 모시고 해요. 그럼 그것이 옳으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부를 해야 옳으냐? 어떤 것이 옳은 건지는 다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본분이 있던 없던 뭐 어떻게 모시던 간에 진정한 그 명당 혈자리에 모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모든 것은 어떠한 맞는 그러한 장례법 이거는 없다 이겁니다. FM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이제 풍수 개념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